국민이 이준석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개혁신당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당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네, 우선 제61차 민해안보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제61차 민해안보회의가 조금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대면 회담과 더불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단절되었던 외교의 물꼬를 다시 튼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란계엄 사태 이후 마비되었던 외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한미회담은 짧고 아쉬움이 남는 회담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우려를 함께 논의하고 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어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안 관계를 비롯한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혁신당은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질서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3국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LNG 등 에너지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 협력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와 번영을 도모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한 견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외교는 힘이며 외교는 곧 국민의 미래입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외교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발언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언론 정책을 보수할 때 비로소 언론 시장 내부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과방위 위원으로서 언론 유착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자 과방위원인 이준석에게 묻습니다. 방통위원이 언론과 유착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그 특정 방송 평론가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공당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 대표가 댓글쇼에 출연했을 때 댓글창까지 내리면서 프로그램 컨셉까지 무너뜨린 사태에 대해 국회의 과방위원으로서 그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준석 부정부패 의혹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언론 유착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작진에게 개입한 의혹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대선 주자이며 과방위원으로서 언론 공정성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공론장이자 언론은 국민의 공론장이지 정치 공작의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가 이준석 의원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이준석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저희가 제안한 공개 토론에 응하십시오. 그게 당당한 겁니다. 실시간 도발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의혹 검증은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 앞에 숨지 말고 진실을 소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대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예전에 한나라당 때 찻대기를 내서 당사 몇 회를 떼고 천막 당사를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 당이 20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천막 당사 칠 때에 비하면 지금 저희는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임시 최고위원 회의를 하게 된 게 되게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몇 달 아니라 천막 당사에서 몇 달밖에 못 버티지만 이 상태면 몇 년이라도 우리끼리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구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때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앞에 카메라도 설치해 주시고 해주신 문화 대표님이야 지도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지난 2023년 10월 14일 CBS 김현정 뉴스쇼를 봤습니다. 보면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하고 김현정 앵커하고 두 분이서 대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김현정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의 말씨와 태도가 바뀌면 그 당에서 손을 내밀고 같이 화합해서 갈 거냐, 가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조정훈 당시에 시대전환 대표가 너무 멋지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준석 지금 현재 의원이죠. 의원의 말씨와 말투와 태도를 지적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말투와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0대 청년이었고 제가 30대 청년일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줬는지를 생각하면 이준석 의원은 역시 큰 사람으로서 당대표도 큰 당의 당대표도 해보셨고 그리고 출마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투와 태도가 좋게 보면 과감하고 또 정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저는 바라봤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현정 앵커하고 그때 참석했던 조정훈 의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을 한다. 말투와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무패했고 사악하고 그리고 이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자신의 개혁신당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해서 조직과 돈을 장악한 상태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해왔는지 이제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충격입니다. 어디서 어떻게부터 수습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은 반드시 지연대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숨겨진 내용이 있으면 끝까지 밝혀서 국민 앞에 낱낱이 그 실체를 밝힌 뒤에 국민의 처분에 따라 이준석 의원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퇴출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당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천막당사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절대로 기가 죽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과 목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한테 속아서 소위 말해서 춤바였던 분들도 양심이 있는 분들, 상식을 가진 분들은 한 분, 두 분 돌아오면서 가장 이준석 의원의 민낯을 밝히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희망을 줍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정상으로 당을 돌릴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돌아올 것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조영진 최고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영진입니다. 검사는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부정부패에 의한 배임, 엄상 배임죄 고소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즉각 해야만 합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및 지도부는 2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개혁연구원 5,500만 원 혈세 낭비 배임죄입니다. 개혁신당 산하기구로 개혁연구원이 있습니다. 개혁연구원 원장은 이준석 의원이고 이사장은 허은하 대표입니다. 이사장 몰래 지출된 5,500만 원은 준석열의 지저분한 검은돈 거래 관계 실체가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개혁연구원 5,500만 원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에게 보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돈으로 이미지 메이킹한 준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나는 젊은 꼰대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악취가 가시기도 전에 다른 여러가지 혈세 낭비, 썩은 냄새가 정치 평론가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배임의 끝은 어디인지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깃털처럼 가벼운 이준석 입으로부터 자백에 가까운 범행 실토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스스로 내뱉은 말 덕분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정하며 이런 걸 내가 해명해야 하냐고 떠들던 박성민도 나중에 스스로 본인이 받은 돈은 아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야 하며 시중에 무성하게 떠들던 소문의 실체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 피 같은 돈은 박성민 본인이 받았던, 박성민 회사가 받았던 국민 세금 5,500만 원을 이준석이 건넨 사실은 명백히 밝혀진 상태입니다. 준석열은 정작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는 아낌없이 세금을 퍼주었습니다. 대표에 축출되어진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냐며 사실을 호도하며 언론을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시궁창 쥐처럼 꼬리가 밟혔나 봅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허우적거리더니 결국 건네진 돈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공개 입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주제를 공개 입찰로 호도하며 5,500만 원 지출은 정당하다고 무식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새벽에 7불사 마당에 콕하며 콩매야 심었다고 주술에 걸려 무식해진 건 아닐 겁니다. 무식한 게 아니고 교활한 것일 겁니다. 당원 당규에 공개 입찰해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말을 또 바꿉니다. 당원 당규에 공개 입찰이 있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초과여야 한다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상을 초과라고 표현합니다. 초과는 미포함이지만 이상은 포함입니다. 당원에는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뽑는 정치인답게 거짓말로 본질을 흐리고 순간순간 위기만 잘 넘깁니다. 단어, 어휘를 교활하게 바꾸면서 말과 주제를 엉뚱하게 끌고 가서 논점을 흐리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기꾼 마인드 경향이 강합니다. 사기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세계에선 거짓말이 거짓말을 바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거짓말을 또 하고 결국 어떤 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이고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지 거짓말의 진실은 알 수 없어 사람들이 짜증나 지쳐 떨어질 때까지 뻔뻔한 거짓말을 마치 진실이냐 말하는 놈이 수준 높은 사기꾼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 장난은 검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석열이 있기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대선 비호감도 1위도
이준석의 이미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납이로 불리는 이준석 이미지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좀먹고 있는 겁니다. 성상납, 돈 상납, 7억 각서, 여의도 상납이 국민 보기에 참 찌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무총장 유성호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유성호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느 누구의 사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며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최근 버나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끌어내리기 모략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은 말해야 합니다. 당원 소환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버나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 무슨 중대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토의로 없는 사유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유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은 일부 당원들이 응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솔직해집시다. 자신의 최측근인 전 사무총장 김철근이 지난 12월 16일 사임하자 당 회계와 관련된 자신의 부정부패 의혹과 언론 유착 의혹이 불거질까봐 버나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천하람 의원을 안심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겁니까? 먹는 서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과 절대다수의 당원들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뭐 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향하고 있는 부정부패 의혹과 언론 유착 의혹의 칼끝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합니다. 이준석 의원님 솔직해집시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진환 정무실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최진환입니다. AI 시대의 마녀 사냥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공고지침이라는 말처럼 미래를 대비하는데 과거 사례를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AI와 같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촉발시킨 변곡점이 되었던 정보기술들 가운데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과학혁명과 종교개혁을 낳았지만 중세 마녀 사냥의 절정 또한 이끌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마녀의 세망치라는 책이 널리 보급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마녀를 파멸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대중들을 선동하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신교와 구교의 갈등, 전염병 창궐, 정치적 갈등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들은 성난 다수에게 묻혀버렸습니다. 마녀 사냥의 방풍은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악상한 후에야 잦아들었습니다. 후에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부터 근대 철학과 법치주의가 싹텄으나 인류가 치는 수많은 목숨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과거 인쇄술이 그랬듯이 AI 기술도 우리 사회에 명확을 함께 불러올 겁니다. AI 시대에는 과거 마녀 사냥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신당 지도부 축출 시도 속대를 보면 중세 마녀 사냥의 기시감이 들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수파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단시간 내에 온라인에 쏟아내면서 허위 사실이 집단 내에서 상호주관적 실제가 되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AI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정보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재편될 겁니다. 허위 정보가 사실처럼 여겨지는 사태가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신당 지도부 축출시도 사태가 그런 우려스러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라도 그 위험성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후대에 이번 개혁신당 사태가 AI 시대 마녀 사냥의 시발점, 마녀의 세만치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세 대변인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황금세 대변인입니다. 우선 개혁신당 임시 최고위원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말 동안 저는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당대표 비전 발표회를 다시 쭉 시청하며 우리 당의 과거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허은하 당대표님, 조대현 최고위원님의 비전 발표를 보았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의 대표적인 공약들, 중앙당 조직 재정 및 디지털 정당화, 지역 당협협의회 창설, 인재발굴 개혁 정치학교,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대현 최고위원님의 공약들, 정치자금 온라인 공개, 청담은 협의회 구성, 협의회 추천 출마자 4명 6개월씩 지명주 최고위원 추천 순환제, 우리 정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당화 문제, 부정부패 문제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과 그 해법이 당시에 이미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같이 서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 정당이 줄서기 처음부터 하면 저도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민을 하며 개혁신당을 선택하고 허은하 조대호 최고위원과 여기 함께 계시는 동지분들을 선택한 저는 그런 동안에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지만 저의 신념과 소신에 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당선되면 공약 이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참 많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광명전철 건설, 특화교육고등학교 설립, 지역사는 특성화지구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워놓고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언론들이 비춰주면 가서 얼굴만 비추고 가끔 지역 행사 있으면 참석해서 연설만 하고 나오고 주민들과의 소통은 공용뿐입니다. 잘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무실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당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던 이준석 의원이 결국 구태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하고 그것이 결국 여론조사에서 비호감 1위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개혁신당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독단적 행동을 멈추고 당을 위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국민은 개혁을 바라고 있지만 그 개혁이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위해, 개혁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특정인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